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개선이 어렵다. 정부가 오늘 11조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한 말인데요. 국회 처리를 앞둔 11조 원의 추경. 이 돈이 모두 일자리 창출에 다 투입이 되는지 또 효과는 있을지 이 추경안을 직접 만든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조 2천억 원. 이 돈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거죠? 예, 대부분 일자리 창출에 쓰이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여건 개선에 5조 4천억이 투자돼서 전체적으로 11만 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네. 이전에는 그 실업대책 차원의 추경은 있었는데 이번 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처음입니다. 네, 이 돈이 어디에 이렇게 쓰이는 건가요? 예, 우선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소방관이나 경찰 뭐 이런 데 12,000명 정도 지원을 하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해서 보육교사나 대체교사 5,000명 증원하는 이런 등 해서 24,000명이 증원이 됩니다. 또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명을 채용하고 세 번째 채용 인력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고 해서 청년 창업 펀드, 전용 펀드 6천억짜리 조성하는 비용, 그 다음에 또 창업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재기할 수 있는 이런 뭐 재기 펀드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또 스타트업 창업 촉진도 있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도 있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지역의 조그만 일자리인데 예를 들면 지역의 하수광고 정비 같은 거, 그다음에 수리시설 조그만 거 개보수하는 지역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그런 일자리들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은 뭡니까?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통상임금의 40%인데 통상임금의 80%까지 2배로 인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이들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2배로 확충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원이니까 직접적으로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이는 건 아니네요. 예, 전체 11조 원이 11조 원 중에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게 7조 7천억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지출하는 게 3조 5천억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세금이 많이 거치면서 세금의 40%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교부세 교부금으로. 그 내려가는 부분이 3조 5천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쓰도록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원으로 지방에 주게 되는 내용이라서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 지출 7조 7천억 중에 5조 4천억 원이 일자리 직접 창출에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3조 5천. 지방의 일자리 관련돼서는 또 자치단체가 또 잘 알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 관심 중에 그 치매 관련 예산, 국가가 치매에 책임지겠다,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어르신들이 치매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전국의 보건소에 252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라 그래서 인력을 한 25명 정도 간호사라든지 요양보호사들을 25명 채용을 해서 그 치매 환자들 뭐 관리한다든지 이런 진료도 일부 하고요. 그런 예산이 반영돼 있고 또 하나 또 치매 걸리신 분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매 병상이 없어서 이번에 공공의료원이 79개인데 79개 전체에 대해서 치매 병상을 병원마다 한 5, 60개씩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 잡았습니까? 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돼 있고 이제 그 치매 종합 대책이 6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치매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를 뭐 일부 낮춰주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자, 추경. 국가가 이제 잡아놓은 예산 중에 올해 이제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서 다시 잡는 예산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차피 목돈을 쓸 거면 작년 말에 예산을 하실 때 다 같이 넣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고 특히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청년들 지금 실업률을 보면 실업률이 4월 실업률이 역대 최고로 11.2%고 또 사실상의 청년 실업자가 120만 명을 상회하는 게 2, 3, 4, 3개월 동안 연속이 되고 있어서 지금 청년 실업 상태가 굉장히 고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요건으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
예산보다 훨씬 더 고용 사정이 악화돼 있고 네.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 반영하는 것보다 한 6개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청년 고용 사정 이런 걸 감안해서 네.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 질문 드렸냐면 갈수록 추경을 편성하는 해가 좀 잦아지는 것 같아서 잠깐 그래픽 볼까요? 이제 물론 2009년 이전에도 뭐 크고 작은 추경들이 있었지만 10조 원 이상 추경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IMF 때나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네. 이제 2009년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고. 보면 2003년, 5년, 16년,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정부가 돈을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우리 성장률도 낮아지고 하면서 네, 네.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지금 양호합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러기에 따라서 이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재정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추경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돈을 더 써야 한다. 정부가 더 써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추경 편성이 어떻게 보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그때마다 정치권은 논란입니다. 과거의 논란 사례 잠깐 보겠습니다. 2009년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지도부는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직후에 경기 살리기 위해서 당시 한 해 예산이 290조 정도였으니까 그 예산의 10%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는데요. 명목이 명확하고 그 효과가 입증된 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그 예산 규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여당이 경제 상황을 무시한 채 부실한 예산안을 밀어붙인 속도전이다. 그 규모와 쓰임새에 반대했는데요. 이번 추경은 빚더미 추경입니다. 전체 29조 중에서 22조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나머지 국민들이 갚는 그런 구조입니다. 작년 추경 때도 추경 마련할 때도 정치권 공방은 되풀이됐습니다. 지난해 7월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1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 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주장 한번 들어볼까요?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한 긴급 처방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당시 여당이죠, 그러니까. 통과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당시 야당의 유지하기 입장입니다. 위해서 추경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실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정권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야당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워낙 청년 실업 상태가 수렴률이 높고 네. 고용 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 야당의 추경 필요성을 잘 설명을 하고 해서 네. 하여튼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예산 11조. 어디서 구해옵니까? 국민들에게 세금 더 걷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주 재원이 네. 금년도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 네. 예상 늘어나는 부분이 8조 8천억 원이 있고요. 추가로 더 거쳤다 이 말씀이시죠? 거칠 걸로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1사분기 3월까지 5조 9천억이 더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고 그 다음에는 작년도 결산을 했는데 네. 1조 1천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네. 그리고 기금에 여유 재원 자금이 1조 3천억 정도 있어서 네. 새로 빚을 내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은 이제 이것저것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이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 세수가 더 거치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럼 경기가 어려워서 추경한다는 거하고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번 추경이 경기 추경이 아니고 경기는 1사분기에 네.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1.1% 성장하면서 예상보다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경제 이런 활동은. 네. 그러나 일자리는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 청년 실업률이 과거에는 일반 실업률의 2배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은 3배 수준까지 가 있고 네. 시간이 갈수록 청년 실업률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기 추경이 아니고 일자리 추경으로 이번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에 집중한다? 예. 네.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만 또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또 우려도 있어요. 네.
예, 조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재정 상태가 좋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뭐 좀 늘어난 거고요.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작년 16년 말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네. 38%로 OECD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116%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건전성이 좋은 상태고요. 뭐 지금 추경을 하더라도 괜찮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뭐 돈을 계속 쓰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재정 지출 효율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건전성도 앞으로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네. 하반기에 공무원 12,000명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잖아요. 예. 간호, 소방 분야, 복지 네. 분야, 공무원 이렇게 크게 들리면 계속 재정이 투입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올해만 들린 게 아니고 이제 이분도 한번 네. 고용하면 물론 좋지만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내후년 계속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죠. 나라 비집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면 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7.6%입니다. 그런데 네. OECD 평균이 21%로 한 3배, 3분의 1로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가 부족하고 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조금 증원을 해도 큰 문제는 없고 네. 다만 그 증원하는 인력들도 네. 뭐 저와 같은 저 행정 인력이 아니고 네. 현장에서 예를 들면 119 구급대 네. 구조요원 등 네. 현장 뭐 인력, 치안 인력 다 이런 인력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은 절차가 이제 상임위 거쳐가지고 국회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제 6월 7일 날 국회에 이제 추경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네. 하고 나면 상임위와 예결을 거치게 되는데 네. 상임위 예결위에서 주로 이제 공무원 증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네. 자, 국회를 잘 설득 노력을 많이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6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서 네. 청년들의 일자리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일자리에 집중해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재부의 박춘섭 예산실장과 11조 추경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